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길선의 평양만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 깜놀 또 시리즈죠. 그래서 이것도 조직생활의 한 부분인데요. 토요 정치학습 제도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전 인민적인 사상 세뇌 시스템 토요 정치학습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토요학습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매주 진행이 됐습니다. 매주 진행됐죠. 네, 토요 정치학습 제도는 과연 어떤 체제입니까? 토요 정치학습 제도는 네, 원래 60년대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한 달에 한 번. 네. 근데 이거는 1974년 이후에 이 토요 정치학습 제도가 딱 세워졌거든. 김정일이가 2대 세습 후계자로 올라앉은 다음에 다음부터. 이때 김정일이가 말한 게 있거든. 나는 언젠가 조개방 전쟁 시기에 아주 용감하게 싸워서 공화국 영웅이 된 어느 로병을 만나서 담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자기가 물어봤대. 네. 죽을 수도 있다 있는 그 순간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냐. 내가 수시로 이걸 얘기했습니다. 말해. 이게 번질이기 때문에. 네. 김정일이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든가 물어보니까 내 팬내가 생각났지요. 마누라가. 당연하죠. 과부가 될 마누라가 생각났다.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생각났습니까? 애비 없이 자랄 새끼들이 생각났다. 당연하죠. 세 번째는 누가 생각났습니까? 불쌍한 우리 부모들이 생각났다. 그 얘기를 했대. 네. 그때 김정일이는 이 말을 듣고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철저히 사상교양을 해가지고 죽는 순간에 수령을 먼저 떠올리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자면 갈 길이 정말로 멀구나. 자기는 그래서 그때 각오를 다졌대. 네. 그때부터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만든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생활 총화 제도는 전체 인민을 수령의 하나의 조직화된 노예로 만들고 감시하기 위한 조직화 시스템이고 토요학습 제도는 전체 인민을 사상 세뇌하기 위한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직생활 총화 시스템은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전국적으로 하부 말단까지 관리하는 거야. 네. 그러나 토요학습 제도는 누가 합니까?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담당자고 주관해. 네. 모든 학습지강이고 뭐고 거기서 다 내려보내. 네. 이 제도를 놓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조직지도부는 의사와 같대. 항상 보고를 받고 다 해서 뭐가 걸리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발견하는 게 조직부인데 선전부는 조직부가 진단해서 병이 있다고 판단하는 문제들의 약을 제공해주는 약제사와 같다. 조직지도부는 의사이고 선전선동부는 조직지도부가 지적한 발견에는 그 정치적인 이 모든 우결함을 사상적인 약을 제조하는 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한 방에 이해가 딱 되네요. 딱 되지. 이건 김일성이 말이야. 토요학습 제도는요, 만 17세 이상의 전체 주민이 다 참가한다는 것.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직위 고하에 가리지 않고 참가한다는 것. 토요일날이 하느냐, 월요일날이 하느냐, 직업에 따라서 요일만 다를 뿐 한 주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걸 싸잡아서 토요 정치학습 제도다. 이게 북한 김일성 족속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기자님, 여기서 그럼 토요 정치학습 제도의 원칙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원칙이 있지. 토요 정치학습에는 수령이 부르는 회의에 참가하거나 수령이 부른 자만이 빠질 수 있다. 또 똑같은 레퍼토리네. 그 다음에 토요 정치학습에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빠진 사람은 조직적 체벌, 그 다음에 행정적인 그런 형사, 법, 그 다음에 정치범무로까지 처리할 수 있다. 빠지지 말라라는 거네요. 요건 조직생활총화 원칙이 같네요. 똑같아. 네. 그러니까 토요학습제도 북한 주민들은 발상을 못합니다. 만약에 빠지는 경우는 월요일날이라든가 출근하는 쪽쪽 토요학습 그 전주 토요일에 취급한 모든 내용을 다 옆 사람이 꼭은 세포비서를 찾아가서 다 받아 적어가지고 검열을 마쳐야 됩니다. 토요학습 빠졌지만 보충학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김정은이도 참가하는가?
토요 학습 정치학습에. 원칙에 참가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근데 아닐 것 같대. 아닐 것 같아요. 씨는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거는? 그런데 그 새끼가 이 토요 정치학습에 참가해서 어떻게 행동했다는 그 어떤 독성도 실기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없어. 그렇게 우리를 홍보시켰어도 김정일이 토요 정치학습제도에 참가해서 토론이 열정적으로 임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 그런 거는 진짜 없었었는데. 없잖아. 혁명활동이 안 참가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토요 정치학습에 배워주는 내용이 김일성 족속 혁명역사, 김일성의 주체 철학, 김일성이 내놓은 당정책, 김일성의 지시방침, 김일성 족속 부문별 준 교신 말씀 관철하기 위한 무슨 정치학습제가 이렇게 다 김일성 족속의 것이니까 그거 앉아서 무슨 토론을 하겠어? 제 걸 놓고 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할 것 같아. 네. 이건 추론입니다. 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다 참가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자님.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 토요학습 제도라는 것이 저도 좀 사실 생각이 안 나거든요. 기억력은 저는 안 좋거든요. 저주받은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는 기자님이 그 구성과 형식, 내용,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토요 학습 제도는 북한의 전체 직업군, 가도에 있는 인민반장까지 다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토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직위 고하에 관계없이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 종교 생활이라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모든 토요 학습에는 학습반이 있습니다. 간부 학습반, 당원 근로자 학습반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간부 학습반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참가하는 학습반이고, 당원 근로자 학습반은 대학을 못 졸업한 모든 지국군들이 참가하는 학습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비당원이든 뭐든 관계없이 간부학습반에 참가한다는 것, 대학을 못 졸업한 모든 직업군은 당원 근로자 학습반이 일반 학습반에 참가해서 한다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요거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토요학습에서는 또 조직별 정치학습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문 당원용 학습, 사라총원용 학습. 사라총원들만 모이시오. 그 시간에는 사라총원들만 참가합니다. 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당원들만 모이시오. 그럼 그 시간에는 당원들만 참가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고 어느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직명원만 참가한다. 그럼 직명원 학습을 또 해야 됩니다. 정치학습을. 이런 제도가 세부에서 디테일하게 또 들어간다는 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토요학습 제강은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작성하고 김일성 족속이 비준한 학습 제강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중앙당에 앉아있는 대학 졸업생이든 지방 산업공장에 앉아있는 대학 졸업생도 중앙당에서 내려온 학습 제강 내용은 똑같다는 것. 종의 질만 다르다는 것.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유일적으로 수령의 뜻에 맞게끔 이력적으로 학습 제강을 몽땅 내려보낸다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또 문제지. 네. 어떤 내용이 일관되어 있는지 기자님 들었던 그 학습 내용 중에 하나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 토요학습 노트가 서너 개 돼. 김일성 족속 혁명활동 학습. 그거 똑같은 건 매. 그것도 좀 나날이 갈수록 우상화가 보충돼. 두 번째는 김일성 족속의 주체 철학이라는 학습을 빡세게 시킵니다. 주체 자상 학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행 당정책이야. 예. 그때 그 국제 정세 기준에서 대내외 하남에서 뭐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며 핵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들로 학습 제강이 또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짓과 기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김일성 족속 혁명 역사 학습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인 주체사상 학습을 한다는 것. 주체 철학의 철학적 원리, 여기에 사상론, 그 다음에 수령론, 수령론을 바로 세울 때 대하여,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는 현행 당정책 학습을 한다는 것. 김일성 족속의 이런 정책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학습을 한다는 것. 네 번째가 해당 부문 당정책 학습을 또 따로 합니다. 해당 부문. 말하자면 김일성 족속의 교육 부문 준 당정책. 그다음에 농업일군 부문, 농업일군 부문 따로 하고, 국방과학 부문 따로 하고, 뭐 보위 부문 따로 하고,
이렇게 또 해당 부문에 대한 제강 학습을 또 하는데, 이때부터는 모든 단에서 학습하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자기 부문에 적응된 제강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리고 모든 학습반에는 강사가 있습니다. 전국구적인 강사는 조업당 비서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그 단에서 좀 학식이 있고, 말하자면 이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강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맡아가지고 따로 합니다. 근데 또 강사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 직업이 그냥 강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겸직입니다. 네, 겸직입니다. 지계 강사입니다. 조업당 비서의 강사 임기는 그자가 떨어지거나 해임될 때까지 가는 거고, 이런 견임 강사들은 당위원회가 상급당하고 토론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달라당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간부 학습반에 속해 있는 모든 북한 직업군은 토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일 및 주 생활 총화를 먼저 마친 다음에 학습을 하루 종일 합니다. 또 토론까지 있는 시간이면 더 길어집니다. 토론도 하잖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북한이 못 사는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일할 시간에 앉아서 항상 이딴 짓 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이거 합니다. 그건 졸지도 못해요. 계속 앉아있고 나면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일한 날보다 그날이 더 힘들어. 그러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졸지도 못하고 그 소리인데 듣던 말 또 듣고 듣던 말 또 듣고. 다 딴짓 하죠. 근데 이거를 또 통제하기 위해서 토요학습 노트 검열을 또 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노트 정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거 노트 정리 때문에 사람들이 졸지도 못합니다. 부지간에 노트 검열을 하기 때문에 졸면서 쓴 거 없는가, 침 흘린 거 없는가, 김일성 족속 조남을 약칭으로 쓴 거 없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다 써야 됩니다. 네, 다른 건 다 약자를 써도 김일성 족속의 존칭에 한해서는 절대로 약자를 못 씁니다. 이걸 검열합니다. 어른들을 놓고 당위원회 아니면 당위원회가 주관하는 세포 조직들에서 학습 노트 검열까지 합니다. 그렇게 검열을 굉장히 심하게 한다는 것. 네. 그러면 당원 근로자 학습반은 토요일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일반 당원 근로자들은 토요일 노동 시간이 끝난 다음에 6시에 끝나면 6시 반부터 9시까지 남아서 토요학습을 해. 일반 엘리트 간부 학습반은 하루 종일 하지만은 당원 근로자 학습반은 자기 하루 노동 시간이 끝난 다음에 끝난 후에 딱 2~3시간씩 김일성 족속 혁명사상연구실에 모여 앉아서 학습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상반년도 학습총화, 하반년도 학습총화 제도가 있습니다. 구답, 필답의 방법으로 치는데 당중앙위원회에서 유일적으로 시험 문제가 한 150문제씩 내려옵니다. 그 학습총화 제도의 모든 시험 문제들이 토요 정치 학습에서 지급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빠질 수도 원체 없기 때문에 토요 학습에 참가해서 노트 정리라도 제대로 해놔야 상반년도 학습총화, 하반년도 학습총화 제도에 임할 때 내려온 시험 문제에 맞게끔 그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고달픈 삶입니다. 이걸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뇌되기 싫어도 이런 학습제도, 평생 학습제도 때문에 세뇌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나는 양영일 선생 말할 때 하나 내가 수긍한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베트남까지 갔는데 베트남에 모여있는 애들이 탈북자 한 100여 명이 있었대.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라니까 떼거리를 달려들어서 김일성은 좋았는데 김정일이 나빴다 그러더래. 그럼 6.25 전쟁은 무조건 남조선이 일으켰다고. 남조선에는 왜 가는지 궁금하더래 자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여기 와서 한 2년, 3년 살아야지 사상교조 됩니다. 이 말 하기가 조금 그런데 국정원까지 들어왔을 때 한호실에 한 6명 있었는데 이름을 좀 공개하긴 그렇고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계셨는데 뭐 말을 하다가 저는 사실 북한에서 빨간불 됐다가 갑자기 노란불 들어가지고 김인정일이와 부인이 여러 명 있고 이런 거 다 듣고 왔으니까 거의 막 북한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디스할 때요. 뭐 김정일이 뭐 똥바람쟁이고 뭐 그랬다고 그렇지. 막 이 얘기를 그건 하니까 사실이지. 그 할매가 막 날 보고 당에서 너를 키워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넌 공부까지 했는데 막 비난한다고 거의 뭐 머리끄댕이 잡히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여기 왜 왔어요 할머니 그러면서 제가 말 따박따박 하면서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좋았으면 굶든 말든 끝까지 믿고 기다리든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김일성 땐 잘 살았니? 이게 다 세뇌의 결과입니다. 양영일 선생이 마지막 한마디 한 게 악권이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다 실패했는데 세뇌 하나만은 성공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네요. 난 그러네요. 그게 정말 똑똑한 분이로구나. 야, 근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자님 여기 들어와서 한 3년 살면요 다 가만히 깨지지. 쏙 들어갑니다. 그분이 깨지지. 지금 저기 노원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기억나시냐라고 제가 5년 후에 얘기했더니 아주 쑥스럽게 웃으면서 그만하라 막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왔으니 깨친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 어렵죠. 오늘 살고 있는 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은 절대 다수가 오늘도 그 세뇌의 그 체면에 걸려 있다는 것. 그래서 북한에서 봉기가 못 일어나는 중요한 정신적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 탈북에서 나와서까지도 김일성 욕하면 버들버들 떠는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은 사람도 그 지경인데 오늘날 그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북한의 자유해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런 집단 체면에 걸려서 제가 가축인지 인간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무조건 해방시켜야 됩니다. 말하고 나니까 또 뚜껑이 펄럭거리네. 격분해서. 전 사실 많이 못 참가는 해서 기억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충 학습은 했을 거야. 네, 그거 안 보충 하면 학습 못 같은 넘어가. 거를 가져다 베낄 수밖에 없었던 게 직업상에 3박 4일을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끼면 토요일까지 못 들어올 때도 있고 일요일 지나서 귀국하는 단체를 맡으면 그 조직 생활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렇지.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에 단체를 맡아가지고 나가면 그거를 안 참가하고 일요일까지 호텔에 있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귀국시키고 돌아오고 막 이게 저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참가했던 횟수가 좀 되게 적고 좀 기억이 좀 삭막하긴 합니다. 우리 기자들도 네. 취재 나가서 토요일 날에 취재지에 있으면 제일 행복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빠질 수 토요 있다는 학습에 빠져서. 행복감. 물론 다시 출근해서 보충 학습을 해야 되지만 하루 9시간씩 앉아서 그거보다 나아요. 이렇게 졸지도 못하고 그 고충은 안 겪으니까 그러니까. 보충하면 되니까 개별적으로. 네네. 전 그래서 이 토요 정치학습 제도나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사람이 일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생이 사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처럼 80세도 아니고요. 그렇지. 남자들이 다 단명합니다. 50, 60에 거의 다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60평생 동안 거의 이런 시스템에서 진짜 쓸모없는 거 안 잡혀오는 이 시간에 삶의 지혜를 더 배우고 글쎄 건강한 말입니다. 교육을 배웠으면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얼마나 조금 그래도 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필요 없는 김일성 족속과 관련한 아무 이런 생산성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 발전에 아무 비전 꼴도 안 되는 이런 거를 개도 안 물어가는 그런 공부를 계속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 사상세뇌 시스템이라는 거. 시스템이 노동당이 직접 지고 수령이 직접 관리하는 사상세뇌 시스템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 네. 저 체제의 사상적인 근간이라는 것. 이 토요학습제도는 오늘도 김정은 체제를 받들어서 맹맥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면 토요 정치학습 제도는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